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앞에 거를 잠깐만 정리 좀 해볼게요. 이제 O의 수소 전자 배치. 수소의 전자 배치라고 해서 중심에는 원자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전자는 주위에 원자핵 주위에 있긴 하는데 무작위로 아무렇게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에너지 준위, 특정한 궤도의 전자는 특정한 궤도에 존재를 하게 되어지고 이 특정 궤도를 이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뭐 양성자 여러 말이 있는데 일단 껍질이라는 어휘를 쓰게 됩니다. 껍질. 그래서 전자는 껍질에만 존재한다 라는 말의 뜻은 전자는 특정 궤도에만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원자에서 제일 가까운 제일 첫 번째 있는 얘를 뭐라고 해? N 첫 번째 껍질이라고 하고 그 다음은 N 두 번째 껍질, 그 다음은 N 세 번째 껍질, 그 다음은 N 네 번째 껍질이라고 하고 여기에 쫙 되게 여러 껍질이 있고 가장 여기 있는 마지막 껍질을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N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팔자를 눕혀놓은 것 같아서 이렇게 무한대라고 읽어. 무한대. 가장 끝에 있는 무한대 값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사전적 의미고 그리고 얘를 똑같은 말을 어떻게 이렇게 첫 번째 껍질을 K껍질이라고 부르고 얘를 L껍질 그 다음에 얘를 M껍질 세 번째 껍질을 M껍질 그 다음에 네 번째 껍질을 N껍질이라고 하기로 누가 보호 아저씨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중간에는 우리 한번 써볼게. 요런 중간에는 근데 너희들 왜 숙제 안 해? 네. 오늘 숙제 안 한 사람은 숙제하고 갑니다. 집에 갈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 얘기해서 숙제 안 하면 안 보낸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아무렇지 않게 그냥 안 하더라. 하자. 내 숙제 내가 안 보내줬니? 불리하면 됐고 안 하는 거야? 맞아. 야, 집에 안 보낸다는 것 때문에 이거 폭행, 이거 신체 학대 뭐 이런 거 신고하지 마. 근데 진짜 오늘 8시에 그 운동을 가야 되는데 여기 맞춰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 중으로 할 수 있어? 내일까지는 할 수 있어? 내일까지 할 수 있어. 내일까지 할 수 있어. 영준이도? 영준이 맞지? 영준이 올렸어. 맞아. 이씨, 욕은 나쁜 거예요, 학생들. 많이 하시잖아요. 욕이 뭐야? 병신인 같은 겁니다. 너 초딩 지난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너무 너 막 덤비는 것 같아. 아예 남중이 있으면 욕을 배워요. 난 여자 선생님이 없는 전통인 남자 중학교에 여자 선생님이 안 계시는 남자 고등학교를 나와서 대학교를 갔는데 난 남자애들하고만 놀았어. 그리고 교회 친구들이 13명이 다 남자야. 그리고 이제 학원에 왔는데 과학 선생이다 보니까 애들이 죄다 남자야. 그리고 일이 늦게 끝나니까 늦게 끝나는 사람들끼리 생각해 밤 10시, 11시에 여자애들 못 놀자. 그 전에 놀고 집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남는 애들이 죄다 남자야. 그리고 골프를 배워. 골프를 치거든. 골프를 치면 희한하게 여자 멤버들이 없어. 우린 남자들하고만 쳐. 난 스님인 줄. 그 집에 자 수업하자. 괜찮아. 너희들도 나처럼 될 거야. 아니 지금 6시 많은데요. 걔는 너를 남사친이라고 생각할까? 아니면 남자 생명체라고 생각할까? 네. 그래, 수업하자. 이 중간에는 전자가 영준이는 여자친구 있어? 아니, 사귀는 거 막 여사친 없어? 그래 보였어. 쟤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질감 느끼잖아, 내 영준이를. 자, 전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난 솔직히 여자들하고 노는 거 별 재미없어. 거추적스러워. 누군 재밌어서 놀아요? 여자애들 끌고 가요. 겁나 패요. 그 다음에 끌고 가서 겁나 패요. 얼마나 모지랐으면 여자한테 끌려가서 쥐어 터지고 와. 그리고 또 어디가, 야, 희한하다. 여자들이 남자 패면 학폭이지 않니? 아니에요. 아니. 남자애들이 여자 패면 학폭이잖아. 네. 근데 여자 남자 패면 이런, 야, 이거 진짜 이거 진짜 방금 선생님이 말씀. 성역착 뭐라고? 방금 선생님이 저한테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 이런 식으로 성역차별이 있다고 얘기하잖아. 왜 그러셨어요? 나 역차별해. 여자한테 맞고 다니면 아파. 겁나 아파요. 일단은 맞아보셨어. 야, 나라고 안 맞았겠냐?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공학이었어.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여자 선생님이 남학생들을 그렇게 괴롭혔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일 때 저희 담임선생님이 페미니스트였습니다. 맞아. 지금으로 따지면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담임 여자 선생님이 페미였어. 진짜 무조건 여자애가 뭐 잘못을 그리고 남자들이 무조건 가해자라는 식으로. 둘이 남자애 여자가 싸웠는데 어떤 정도였냐면 내 친구가 요만했고 여자애가 머리 하나 더 컸어. 그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니? 여자예요. 그치, 야, 머리 하나 더 클 정도면 얘가 힘이 더 세. 덩치도 이래. 이것도 싸우는 이렇고. 것도 아니라. 근데 남자는 이렇고 요래. 그럼 그게 아니에요. 일방적인 구타잖아. 근데 선생님이 남자를 그러면서 남자를 우리 그때 체벌이 있었거든. 근데 남자애들만 남겨서 청소시켜요. 맞아. 쓰레기예요. 진짜 나가 뒤져야 돼요. 터져야 돼요. 아니야, 야, 너무 멀리 갔다. 그건 내가 도와줄 수가 없네. 야, 그런 선생님들 계시다는 거지. 그거 다 쓰레기 너 터져야 돼. 그런 말 하면 안 돼. 야, 지금 조심해야 돼. 지금 선생님들이 미투 운동 중이야.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학생이나 학부모들한테 받았던 그런 언어 폭행 같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니? 그거를 그냥 했는데 지금은 그거를 녹음, 녹취, 그다음에 그 캡처 다 하자는 지금 운동을 벌이고 있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집이 되면 그거를 터뜨리자. 그래서 괜히 거기 걸려들지 마. 근데 그 담임선생님 진짜 터져야 된다니까. 그거 짜고 다녀야 돼요. 그만해. 그건 내가 수습이 안 돼. 선생님이 너무 그러셨어요.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이 정도까지 해준대. 터져야 돼. 그래요. 터져야 돼. 갈기갈기 터져야 돼. 이럴 수도 없잖아. 내가 도와줄 수도 없어. 그럼 도와줘? 아니요. 같이 이거야. 너 촉법 쓰는 거 아니잖아. 저 아직 촉법 쓰는데. 저도 아직 촉법인데. 중 2학년 생일 안 지나면 그때까지 촉법이에요. 자, 수업하자. 너희들 최종 학력이 초졸이지? 이 어린 것들 아주 그냥. 그런데 선생한테 뭐 터져야 돼? 자, 전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알아냈는데 문제가 되는 건 이제 현대에 와서는 현대에 이 전자 배치에서 전자 배치를 할 건데 그래도 너희 때는 좀 많이 양호한 편이야. 우리 때는 선생님들이 교권이 심하게 높았어. 그러니까는 선생이 학생을 때리고 잘못하면 난 잘못하면 맞아야 된다 주의거든. 잘못하면 패서라도 가르쳐야 된다 내 주의인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생을 체벌할 때 전제 조건은 절대 감정이 섞여 있으면 안 된다고. 체벌의 기준은 정확히 있어야 돼. 이럴 때는 어떻게 몇 대, 이럴 때는 몇 대, 이럴 때는 몇 대. 이렇게 정해놓고 해야지. 기분이 어느 때는 3대 때렸다, 어느 때는 10대 때렸다가. 실제로는 근데 간호도 꽤 나왔었어요. 섞이지 않고 때리면 맞는 사람도 인정하고 맞아. 물론 그 와중에 옳지 않은 학생은 그냥 그걸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체벌을 받으면서 그거를 억울하다는 듯이 하는 경우도 있어. 그것도 나쁘지만 감정이 섞여 때린 것도 난 나쁘다고 봐. 체벌은 절대 감정을 섞으면 안 돼요. 아니, 내 기분 컨디션이 안 좋아. 근데 체벌은 해야 돼. 그때는 나는 예전에는 킵을 해놨어. 내가 오늘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때릴 수가 없다. 대신 너 맞을 짓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맞자고 다음 시간에 때렸어.
기분이 안 나쁜 상태로. 그러면 애들끼리도 뭐라고 안 해. 맞을 척해서 맞는 거니까. 근데 그게 감정이 섞이는 선생님이 있어서 때리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잘못해서 맞아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도 괜히 설정해서 예전에 그런 적 있었다니까. 얘가 맨날 숙제를 안 해오고 숙제를 베껴와. 베낀 게 너무 티나. 그래서 그걸 찾았어. 베낀 걸 알고 봤더니 이 녀석이 몰래 문제집을 예전에 우리 시중 문제집을 썼었거든. 그 해설지 있잖니. 그걸 다 압수했어. 그래서 시험 보고 클리닉 할 때만 줬다가 다시 수고하고 그랬었는데 이 녀석이 숙제할 때 그 문제집을 시중에 가서 문제집 하나 더 산 거야. 그걸 굳이 영악하게 다 만점 안 나고 하나 두 개 틀리게끔. 쓰레기다. 그리고 틀린 거는 우리 오답노트 다시 하게 만들거든. 그거를 기억하고 있는 거야. 답만. 책에다 다른 데다 교재에다 이렇게 써놓은 거지. 근데 딱 보면 이 문제를 틀렸으면 이 문제도 틀려야 되거든. 어려운 걸 쉬운 걸 틀렸는데. 그럼 이 문제랑 이 문제랑 같은 패턴이야. 숫자만 바뀌었지. 근데 이건 맞추고 이건 틀려. 말이 안 되거든. 그래서 이상한데 그리고 갑자기 싹 문제를 전혀 다른 문제집에서 문제를 출력했어. 테스트 쫙 했는데 50점도 안 나오는 거. 맨날 90몇 점 나오더니 하나 두 개 틀린 애가 똑같은 단어를 똑같이 했는데 반토막도 안 나오는 거야. 제 시험 근데 전혀 손을 못 대. 그래서 너 뭐 하는 거야? 내가 유심히 몇 번을 내가 너 했는데 밤에 전화 왔어. 엄마한테. 난리가 난 거야. 그랬더니 자기 억울하다고. 카이사라고 하는데 자기를 의심했다고. 난 이렇게 못 산다고. 지금 나 아파트 옥상이라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 그럼 엄마한테 그렇게 전화한 거야. 그러니까 누가 뒤집히지 엄마는. 아빠도 뒤집히고.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장사하시냐고 저 지방에서 장사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자라는 아이야. 그러니까 왜냐면 시험은 잘 보거든. 공부도 곧잘 해.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근데 얘가 공부 잘하니까 선행반에 왔단 말이지. 선행반에 오니까 얘가 잘 못할 수밖에 없는데 잘 보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자꾸 거짓을 했던 거지. 나도 뚜껑이 확 열려가지고 얘가 나를 속인 게 몇 번인데 그걸 확인했다고 억울하다. 아파트 옥상 가서 아파트 옥상에 딱 끊어. 이 새끼 이거 진짜가 아니야. 구라치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 앞에 오시라고. 학원에 오시라고. 애랑 같이 오라고. 사자 대면 하시자고. 우리 선생님하고 저하고 학생하고 부모님하고 사자 대면 하자고. 근데 찾아왔어. 애는 안 왔고 죽어도 안 온대. 우린 테스트본 다 확인해 놨거든. 보여줬지. 그래서 얘기했어. 제가 못 받겠다. 안 가르치고 싶다. 근데 엄마 아빠가 이제 헉 하고 그 다니는 학원들 있지. 국어 영어 학원들. 다 가서 확인해 봤는데 알고 봤더니 다 구라치고 있었던 거야. 알고 봤더니 다 문제집을 사고 그랬던 거야.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더라. 너 다시 받아주면 안 되냐고. 안 된다고 했어. 저는 그래도 모르면 아예 안 푸니까. 솔직하기만 했죠. 어떡할 거야. 자, 수업하자. 자, 이렇게 현대에 와서 이제 전자배치에서 약간의, 여기 봐. 재승이 펜 놓고 여기만 봐. 자, 여기서 보니까, 이제 상황이 조금 다른 거야. 여기서 지금 보호의 수소 전자배치에서는 껍질, 특정한 궤도에서만 전자가 존재했는데, 이제 현대에 와서는 전자가 주로 발견이 됨이라는 말로 바뀌었어. 여기서 그 전자는 특정한 위치, 궤도에서만 존재해요라면 주로 발견이 돼. 그 위치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지. 얘가 원자핵이 있으면 전자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있고 다른 데도 발견이 되기는 하는데 주로 여기에 발견이 되더랍니다. 그러면 궤도라는 말을 쓰기는 조금 어휘가 바뀌어야 돼. 궤도면 거기에만 있어야 된다는 어휘의 뜻을 담고 있는데 주로 발견되니까 용어를 바꿨습니다. 뭐라고? 바로 오비탈이라는 말로 바꾼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 보호 아저씨 입장에서 특정한 궤도는 현대에서는 오비타는 이 말과 이 말이 뜻이 의미가 같은 거지. 그래서 전자 궤도, 전자 껍질 그러면 저쪽 보호 쪽 이야기인 거고 오비탈 그러면 현대의 이야기를 전자의 위치를 얘기하려나 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휘로 구별하시면 돼요. 이해가 됐으리라 생각. 법적 문제가 있고 법적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건 문제가 있다라면 얘가 문제가 있는 거지. 실제로는 이건 거야. 실제로는 이랬는데 이 당시에는 정밀한 기계 장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에너지 흡수된 거, 방출된 거. 자, 예를 들게. 자, 지금 봐봐. 지금 이게 한 줄로 보이니 두 줄로 보이니? 로 당연히 보이지. 자, 그런데 이게 한 줄로 보이니 이게 두 줄로 보이니? 한 줄로 보이죠? 나중에 이렇게 가면 요거 두 줄이야. 두 줄이야. 내가 두 번 걷어. 근데 그게 간격이 너무 좁으니까 봤을 때 한 줄로 보였던 거야. 다시 말하면 여기서 측정 기가 정밀하지 않았으니까 전자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었는데 그러면 두 개, 여기에 전자 여기 전자 다른 건 맞잖아. 근데 이걸 그림을 다시 그릴게. 동글뱅이 있고 얘가 또 여기에도 이렇게 있어. 그럼 완벽하진 않지만 이쪽에도 껍질이 두 개 있는 거 보여요? 느껴져? 이해됐나요? 근데 그 당시 얘는 이렇게 정밀한 기계가 없어서 다 거기에 있는 것처럼 보였던 거지.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약간 갭이 있더라는 거. 그러면 이걸 안 배우고 이것만 하면 되잖아. 그게 아니라 이게 현대 오비탈이 나온 건 보호의 수소 전자 배치 때문에 얘가 나온 거거든. 다시 말하면 여기서 문제점이 생겨. 문제점. 무엇이냐면 지금 하필 왜 여기서 그냥 전자 배치가 아니라 수소의 전자 배치냐면 수소는 전자의 개수가 몇 개니? 한 개죠. 이 보호 아저씨, 이 아저씨는 수소만 적용이 돼요. 수소만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개의 전자를 가진 원자일 때는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오비탈로 가면 수소든 아니면 여러 개의 전자를 가진 다전자 원자를 모두 설명이 가능해진 거랍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해서 얘를 무시하면 안 되고 얘를 토대로 해서 이 수소의 전자 배치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 오비탈이 추가가 된 거야. 빼서 오비탈만 배우는 게 아니라 수소의 전자 배치랑 오비탈에 추가를 살을 붙이는 거지.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내용에는 수소의 전자 배치 내용도 있고 여기서 설명 못한 것도 같이 배우게 되는 거지. 얘를 몰라서는 얘를 풀 수가 없게 되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요거까지 한 이름만 써놓고는 그 다음에 잠깐 암기 시간 갖고 또 나가도록 할게. 이제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주양자수라는 말이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방위양자수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자기양자수라는 말이 나오고요. 여기서 또 스핀 양자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직은 문제 모르셔도 돼요. 1번, 2번, 3번, 4번. 그런데 요것만 기억하자. 명칭은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이해를 시킬 테니까 잠깐 끊었다가 야, 떠드냐고 10분 동안 했어.